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밤 10시 반쯤 어마무시한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내용인즉슨 미국 SEC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승인했다라는 짤막한 속보 기사였습니다. 출처는 크립토 전문 미디어 플랫폼인 코인텔레그래프였고 말 그대로 브레이킹한 소식이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미국의 첫 비트코인 현물 ETF의 주인공이 됐다라는 소식은 그 자체만으로 시장에 충격을 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순간적으로 3만 달러를 터치하면서 이게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힘이라는 점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줬고 전 세계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정말이지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다 이런 표현이 생각이 날 정도로 분위기 자체는 정말 난리 아사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10분쯤 뒤 블룸버그의 ETF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세이파트가 아주 흥미로운 트윗을 날렸습니다. SEC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은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어떤 채널로도 공식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멘트를 날렸습니다. 페이크뉴스 가능성 순간적으로 폭등했던 비트코인은 그래서 이때부터 움직임이 주춤해집니다. 그리고 7분 뒤 이번에는 폭스 비즈니스의 엘레노어 테렛이 블랙록 ETF 승인 보도는 가짜뉴스라는 점을 블랙록으로부터 확인했다. 블랙록의 신청서는 아직 SEC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블랙록이라는 당사자를 직접 소스로 밝히면서 가짜뉴스로 판정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5분쯤 뒤 한국 시간으로는 밤 11시를 조금 넘겼을 때 코인텔레그래프는 블랙록 관련 포스팅을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처음 속보를 올린 뒤에 여기에다가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렇게 리포티들리 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수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삭제를 해버린 겁니다. 뭔가 구린내가 확 풍기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로이터는 코인텔레그래프의 오보를 받아서 그대로 보도를 했고 이게 벤진가와 블룸버그 터미널에서도 헤드라인으로 송출이 됐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코인텔레그래프의 오보에 로이터도 당했고 블룸버그도 속아 넘어갔다.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정리가 됩니다. 한 줄짜리 가짜뉴스가 아주 여럿 바보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대형 소식을 오보로 날렸고 이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면서 결과적으로는 시세 조종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급등락을 해버리면서 1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포지션이 강제 청산당했습니다. 최근 24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1억 달러 수준, 이더리움은 3,200만 달러 수준, 솔라나는 530만 달러 수준이 강제 청산당했습니다. 24시간 동안 모두 1억 9천만 달러 규모가 강제 청산됐는데 이 가운데 롱 포지션은 5,300만 달러 규모, 그런데 숏 포지션은 1억 3,500만 달러 규모가 공중 분해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구린내가 포착이 돼버렸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오보를 올리기 39분 전에 특정 텔레그램 사용자가 똑같은 문구를 사용한 가짜뉴스를 특정 채널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건 블록체인 전문가 잭 XBT가 밝힌 내용인데 지금은 메시지와 계정 모두가 삭제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임스 세이파트도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익명의 텔레그램 메시지만으로 오보를 내지 않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만약 비트코인 시세 조종을 위해서 익명의 텔레그램 유저 또는 그룹과 코인텔레그래프의 공동 오보라면 이건 수사 대상이 될 것이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소스도 없는 미확인 정보를 그대로 받아서 속보로 내보낸 것이라면 이건 멍청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정황이 추가로 포착이 된 겁니다. 크립토컨트의 리서치 총괄 훌리오 모레노가 X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 코인텔레그래프의 오보가 나오기 몇 시간 전에 데리비트와 바이비트 등의 거래소에서 대규모 매수 거래가 발생했다. 무기한 선물 시장에서 매수 거래량을 시장가 매도 거래량으로 나눈 테이커 매수 매도 지표가 데리비트 49, 바이비트에서 98까지 치솟았다. 이건 해당 시점에 대규모 매수 거래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OKX와 바이낸스 등의 거래소에서는 해당 지표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ETF 오보가 나오기 전에 특정 마켓에서 대규모 매수가 발생을 했고 오보가 나오고 나서 숏포지션이 대량으로 청산이 됐다. 이걸 그냥 우연으로 넘기기에는 뭔가 구린내가 나도 너무너무 고약하게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투자사 시니암 하인 벤처스의 파트너 애널리스트 아담 코크라는 코인텔레그래프는 출처가 된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이번 가짜뉴스 사태는 실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고 사람들을 속인 노골적인 사기 행위다.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반려할 수 있는 모든 핑곗거리를 지금 찾고 있는데 이번 사태는 SEC에 더 많은 탄약을 건네준 것에 해당한다. 이렇게 코인텔레그래프를 직접적으로 고강도로 비난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주역인 코인텔레그래프는 내부 진상보고서를 발표하긴 했는데 이게 또 내용이 좀 모자란 수준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 소셜미디어 팀이 사전 편집 승인 없이 트위터에 소식을 올렸다. 이건 잘못된 정보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스크린샷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속보를 올리기 전에 출처를 확인해야 하는 표준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실수로 X에 올리게 됐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소셜미디어 팀에다가 싹 다 뒤집어 씌우는 꼬리 자르기 행태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의 행동이 암호화폐 커뮤니티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코인텔레그래프 팀은 미디어 관리 프로세스, 특히 속보 인증 프로세스를 철저히 감사하고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나름 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이게 굉장히 기레기스러운 것은 해당 속보의 출처에 대해서는 끝까지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수사 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을 텐데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일단락 될지 궁금한 지점입니다. 이번 오보 사태로 얼떨결에 반사 이익을 받은 곳은 다름 아닌 폭스 비즈니스였습니다. 레리 핑크와의 인터뷰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오보 사태가 터지면서 그러니까 오보 사태 직후에 블랙록의 CEO에 대한 인터뷰가 일정이 사전에 잡혀 있었던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아주 대박 이슈를 리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레리 핑크는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를 통해서 나도 1시간 전에 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건 암호화폐에 대한 억눌린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랠리는 루머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암호화폐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비록 가짜뉴스 사태로 일단락이 됐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진짜로 승인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일종의 미리 보기 이벤트이기도 했습니다. 크립토컨트가 발표한 리포트를 보면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1조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연내 출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그레이스케일과 리플이 SEC를 상대로 법정에서 받은 유리한 판결로 내년에 출시될 확률은 높아지고 있다. 현재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신청한 자산 운용사들의 운용 자산 규모는 15조 6천억 달러다. 이들 운용 자산의 1%만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입을 해도 최대 1,550억 달러 규모가 비트코인 시장으로 유입이 된다. 이건 현재 비트코인 시총의 3분의 1 수준이고 이럴 경우 비트코인 시총은 9천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고 1조 달러도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미국 SEC가 내년 1월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승인할 확률이 90%라는 기존 전망은 변함이 없다. 가짜뉴스가 아닌 주목할 만한 팩트도 존재하는데 캐시 우드의 경우에는 SEC 직원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지금 현물 ETF 승인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게리 갠슬러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갠슬러는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직원들의 보고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었는데 공식 석상에서 직원들과 책임을 나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내년 1월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 90%의 근거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레이스케일이 미국의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의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정서가 깔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레이스케일은 연방 항소 규정에 따른 SEC의 항소 요청 기간인 45일이 만료가 됐다. 이제 법원은 7일 안에 최종 명령을 내릴 것이다. 우리는 SEC 승인에 따라서 GBTC를 ETF로 전환할 준비가 됐다. 더 많은 정보를 가능한 빨리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는데, 미국 SEC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헤지펀드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현물 ETF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한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를 한 것은 기관과 더 생산적인 대화를 시작하겠다라는 의미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된 건 역시 긍정적인 메타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센티멘트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을 100개에서 1000개를 보유한 대형 고래 주소수가 하루 사이에 16개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티멘트는 이 같은 현상은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 라인인 27,000달러 선을 돌파하려는 시도와 함께 발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루 증가분으로는 2022년 2월 28일 이후에 가장 큰 거라고 하는데, 현재 대형 고래들의 주소수는 13,967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고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꽤나 기대감을 안기는 부분입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이번 비트코인 사이클은 기관 사이클이 될 것이라면서 기관들의 진입에 주목을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반년 정도 남았고 현물 ETF 승인은 불과 몇 달 남은 상황이다. 이번 사이클은 기관 사이클로 2015년에서 2017년 사이클과 비교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2016년 반감기 이후 2017년까지 크게 랠리를 펼쳤었는데, 이번 반감기를 통해서 기관 자금 유입으로 의미 있는 랠리를 벌일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